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하면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생존을 도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오쩌둥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 생존을 도모했듯이 말입니다. 시진핑은 미국과 직접 전쟁을 할 엄두는 내지를 못하겠지만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웃 작은 나라를 괴롭히거나 공격할 수는 있을 겁니다.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무엇이든지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는 중공의 침투에 맞서서 집권 후반기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였는데 2020년이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군사적 억제 전략을 통해서 중공군의 군사 확장을 저지하고 중공군을 수세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임기 동안 그 미군의 군사력은 강화하는 한편 중공의 군사력은 억제하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구사를 해왔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그 퇴임 직전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그 전략 기밀을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임기 말기에 갑작스럽게 내린 조치여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 전략을 수립해서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3년 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위협이 중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수립한 그 제1열도선 방어 전략입니다.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은 중국의 군사전략 개념인데 전력 전개의 목표선이자 대미 방어선입니다. 중국은 제1열도선에서 미군의 1차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태평양으로 진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특히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태평양으로 전개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려고 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이러한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정한 그 세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양국 충돌 발생 시에 중공이 제1열도선 내 하늘과 바다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1차 목표고 대만을 포함한 제1열도선 국가들을 방어하며 제1열도선 외 모든 분야를 주도한다는 게 그 목적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갑작스럽게 기밀을 해제한 데는 중국 정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지침은 관심이 대상인 그 대만 해협 보호 약속보다는 훨씬 강금이하고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술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 번째 지침에서 제1열도선 외 모든 분야를 주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모든 가능성, 즉 충돌 가능성에 대한 미군의 작전 의도를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중공 고위층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그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만 노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참수작전을 여러 차례 실행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참수작전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미군은 1년 전에 MQ-9 드론을 이용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미국에 대한 방어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아마 즉시 전략적 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에 일방적으로 그 방공 식별구역을 정했듯이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을 피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공군을 최대한 압박함으로써 오히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입니다. 바이든이 강경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경우 중공을 압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중공이 대만을 겨냥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는 목적은 바이든을 떠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바이든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중공은 미국이 설정한 선을 끊임없이 침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양국 간 군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바이든은 이란 핵 협정과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캐나다와의 송유관 사업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세일오일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을 해야 하거나 안정적인 석유 확보를 위해서는 중동에 군대를 파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중공과 이란은 한 통속이 될 것이고 중공이 지지하는 테러 조직은 이 틈을 타서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바이든은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중국에 맞서는 최선의 전략은 중국 그 고사에 나오는 석유 조수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석유 조수에 관한 고사를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에게는 두 명의 유능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하이고 또 한 사람은 조참이었습니다. 훗날 유방이 그 황제가 됐을 때 소하를 성상에 임명하였고 소하는 한나라의 법규와 제도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소하와 조창은 동양이었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관직을 대신할 사람으로 오히려 조참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조참은 성상에 오른 후 소하가 제정한 법규와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대신들은 그 조참이 부임한 후 큰 폭으로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알았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조참은 개혁을 단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한의 형제인 해제도 이 점이 이해되지 않아서 조참에게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황제로부터 질문을 받은 조참은 오히려 폐하께서는 선왕에 비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물었고 그러자 황제는 내가 어찌 감히 선왕과 비교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참은 또 황제에게 저와 소하를 비교하면 누가 더 어질고 재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당신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것 같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참은 이어서 그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고조와 소하가 천하를 평정하고 법과 제도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폐하는 단지 무기로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관리들이 자리를 지키고 그들의 법령을 지켜서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서 소규조수, 즉 그 소하가 제정한 법규를 조참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취임한 후 중공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중공의 미국 침투와 전 세계 대상으로 한 패권적 야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서 이를 좌절시켰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미 역사상 중국에 가장 잘 대응한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트럼프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3일 그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중공 군용기의 대만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바이든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서 중공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 오바마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물러서고 말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